고등수학상 1단원 다항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보면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잠시 플레이를 정지를 해주시고 차분히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읽으신 후에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다 읽으셨죠? 네. 24페이지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단원 단항식과 다항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파란 하늘색 부분 위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빨간색 펜으로 다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다 밑줄을 그어 주시고 네, 내용들은 전부 다 외워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외우는 건 아니고요. 자,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서 숙제로 암기해 오시면 됩니다. 네. 모든 단원을 시작할 때 이 용어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용어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용어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항식과 다항식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단항식과 다항식은 중학교 때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은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식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니까 다항식에 대해서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항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항은 문자와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곱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곱에다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자나 숫자가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하나의 항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항. 그런데 이제 특별히 문자 없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그런 문자 없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은 우리가 상수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상수항.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단항식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자, 단항식은 이 단자가 홀로 단자예요. 홀로 단자여서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고, 자, 그래서 단항식은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뜻합니다.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자, 그럼 다항식은 뭐냐?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 개 이상이야, 이상. 자, 이상은 어때요? 그 하나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자 사이에 나눗셈 기호가 있거나 면 근호 안에 문자가 있거나 지수에 문자가 있는 이런 식들은 보통 다항식이 아닙니다. 다항식은 뭐다? 곱하기로 그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입니다.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다.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항식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 특정한 문자에 주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정한 문자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특정한 문자를 주목하는 문자라고 부릅니다. 주목하는 문자. 그럼 주목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전부 숫자처럼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x, y 플러스 a 단 a는 상수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면 이 식에서 a만 상수라고 한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a가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x랑 y는 그럼 뭐냐? x랑 y는 변수입니다. 변수.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a만 상수고 x랑 y가 문자다라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x, y에 대한 다항식
xy 플러스 a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같은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표현. 자, 그럼 주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아래 것처럼 씁니다. 위에 것처럼 쓰지 않고. 이게 관례적으로 주목하는 문자는 x, y, z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숫자는 a, b, c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여기서 관례적이라는 말은 보통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항식을 간단한 문자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우리가 알파벳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 그 위에 했던 다항식 x, y 플러스 a를 알파벳 f로 나타낸다고 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fx 이렇게 하면 x가 주목하는 문자인 거고 fy 이렇게 얘기하면 y가 주목하는 문자인 거고 fx, y 이렇게 쓰면 x랑 y를 주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자를 주목하겠다는 얘기는 그 문자만 정말 문자로 보고 나머지 문자들은 숫자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다항식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러 개 항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주목하는 문자가 달라지면 주목하는 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문자로 생각할 문자가 달라지면 그때마다 상수항, 항의 개수, 항의 차수, 다항식의 차수가 달라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다음 다항식 2x 세제곱 y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6x제곱 y 5제곱 마이너스 y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 다항식을 x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 자, x에 주목하자는 얘기는 x만 문자로 보겠다는 거야. x만. 자, 그래서 보면 요 첫 번째 항에는 x 세제곱항이고요. 두 번째 항에는 x가 있고 세 번째 항에는 x제곱이 있고 마지막 항에는 x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거 전체는 x만 문자고 나머지 y는 다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차수가 높은 건 3차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3차다 이렇게 3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자, 이 똑같은 식을 이번에는 y에 대해 주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y에 대해 주목하게 되면 첫 번째 항에는 y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가 있고 세 번째는 y 5제곱이 있고 이제는 네 번째 항에는 y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건 5차죠. 5차. 그래서 얘는 y에 대한 5차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x는 3차였 x에 대해 이 식이 x에 대해서는 3차였는데 y를 기준으로 하니까 5차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이 또 있는데 자, xy에 대해서 주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x랑 y를 전부 다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항에는 x 세제곱 y 제곱이 있고 두 번째 항에는 xy가 있고 세 번째 항에는 x제곱 y 5제곱이 있고 네 번째 항에는 y가 있죠. 그래서 x랑 y에 대해서는 지금 xy에 대해서는 얘는 5차 얘는 x랑 y에 대해서 2차 얘는 7차 얘는 1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제일 높은 차수는 7차라서 x, y에 대한 차수는 7차식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주목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다 개수나 상수항이 되기 때문에 저 어떤 문자에 대해 주목하는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보면 x 세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하면 x 세제곱이랑 곱해져 있는 게 자, x 세제곱이랑 곱해져 있는 건 2랑 y제곱이죠. 그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2y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 이렇게 얘기하면 x제곱이 여기 있죠? 그럼 x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6y 5제곱이 x제곱의 개수가 되고
자, x의 개수 이렇게 얘기하면 x를 제외한 마이너스 3y가 x의 개수가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y가 되죠. 자, 그래서 중학교 때랑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숫자만 상수항이라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식 하나에 문자가 여러 개 나오게 되고 그때 어떤 문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자가 숫자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25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어떤 문자를 주목할 때, 그렇죠? 어떤 문자를 주목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문자와 차수가 같으면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동류항이 왜 중요했냐면 동류항끼리는 문자는 그대로 두고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x에 대한 다항식 2x제곱 플러스 3zx라고 했을 때 여기 이 두 개의 항에서 주목하는 문자가 x니까 얘는 x1차, 얘도 x1차여서 둘은 동류항이 되고요. 동류항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개수인 2y 플러스 3x를 더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하듯이 x를 뒤로 묶고 x를 공통인수해서 묶고 2y 플러스 3z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다항식은 문자가 많아지면 읽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보기 좋도록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서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항식을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주목하는 문자의 차수에 따라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작아지는 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이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차수가 2차였다가 1차였다가 상수항은 0차죠. 차수가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내려가. 이런 걸 우리가 내림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차수가 낮은 것부터 점점 높아지는 순서대로 쓰는 것을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오름차순. 그러니까 이 위에 거를 오름차순으로 쓰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 자, 0차에서 1차에서 2차로 점점 어떻게 돼? 차수가 높아지죠. 이걸 우리가 오름차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름차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을 정리를 할 때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식을 좀 더 간단하게 깔끔하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뭐 개수를 찾는다거나 그렇죠? 정리해 놓으면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에 대해서 뭐 차수라던가 뭐 상수항이라던가 개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물론 뒤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면 자, 다음 다항식 아주 길죠. 자, 고등학교 때는 길고 복잡한 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쓰면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이 식을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x가 주목하는 문자예요. 주목한다는 얘기는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다 숫자로 보겠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x가 제일 높은 차수는 요거 2차, 여기 1차, 여기 1차 이렇게 있죠. 그럼 제일 높은 게 2차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x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얘기는
차수가 점점 x가 낮아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x 제곱항은 요거 하나죠. 그래서 3x 제곱 그 다음 x항이 이거 두 개였는데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배 법칙으로 x를 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다가 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y의 개수 x의 개수가 2y 그 다음에 여기서 x의 개수가 4였는데 여기서 또 공통인수 2가 있죠. 묶어서 2y 플러스 4x 그 다음에 나머지 x가 없는 이 모든 항들은 다 상수항 취급을 해서 뒤쪽으로 쫙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위의 다항식을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위에 똑같은 식을 이번에는 y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에 대해서 그럼 주목하는 문자가 y이기 때문에 여기는 y 1차 여기는 3차 여기 1차죠. 그러면 내림차순이면 높은 차수부터 내려가야 되니까 y가 3차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3차항 y는 마이너스 3 y 세제곱 쓰고 그다음 y가 역시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가 있으면 y는 한 번만 쓰고 요 밑줄근 부분에다가 요 개수들 y의 개수 2x랑 플러스 2랑 쓰는데 여기서 공통인수 2가 있으니까 2로 묶어서 2x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자 나머지 이 y가 없는 친구들은 전부 다 상수항 취급을 하게 됩니다. 상수항이라고 해서 꼭 숫자 하나고 항이 하나인 게 아니고요. 어떤 이렇게 식 자체가 상수항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같은 식을 x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x도 문자 y도 문자야. 그렇죠? 자 그렇게 치면 얘는 xy에 대해서 2차 요거 2차 요거 3차 요거 1차 여기는 0차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높은 건 3차죠. 3차 그래서 3차항 쓰고 그렇죠? 그 다음 2차항은 이거 둘 다 문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먼저 쓰셔도 됩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썼는데 2차항 각각 써주시고 그 다음에 1차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항 0차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2차항에서 요 둘이 자리가 3x 제곱과 2xy는 자리를 바꿔도 괜찮고요. 여기 역시 1차항에서 4x랑 2y도 자리를 바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예제를 계속 다 내림차순으로 해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림차순 정리하죠. 오름차순은 그동안도 우리가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잘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6페이지에 기본 예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x세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세제곱 마이너스 y제곱 x세제곱 플러스 2x 4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y제곱 x 플러스 4 마이너스 3x를 다음 조건에 따라서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길죠. 자 1번 문제 x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입니다. 자 그럼 x에 대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목하는 문자는 뭐다? 주목하는 문자는 x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항에서 x는 3차죠. 두 번째 항에서 x가 없으니까 0차고요. 나머지는 다 문자 취급해 줍니다. 자 세 번째 항에서는 x 2차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에는 3차 다섯 번째 항에는 4차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에서는 0차 여기서는 1차 여기서 0차 여기서 1차죠. 그치? 자 이렇게 되니까 제일 높은 차수는 몇 차? 4차 그죠? 그럼 0차부터 4차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얘를 오름차순 정리니까 점점 차수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상수항 쓰고 그 다음에 1차항 쓰고 그 다음에 2차항 쓰고 다음에 3차항 쓰고 그 다음에 4차항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점점 차수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상수항은 뭐냐 0이라고 써있는 친구들을 다 써주면 돼요. 여기 0이라고 돼 있는 애들. 자 그럼 2y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이 안에서 순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자, 얘네들은 이렇게 쓰게 되고, 자, 그럼 명차 친구들은 다 썼고, 자, 1차 여기 두 개 있죠? 자, 근데 x로 인수분해 했기 때문에 남은 애들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y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썼고, 그 다음에 2창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그럼 2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3창 두 개죠. 자, 여기 요 앞에 3창의 개수는 1이고 더하기 뒤에 3창의 개수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차 되고 4창의 개수는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때 2y 제곱 마이너스 3x 2y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y 세제곱 x 제곱 1 마이너스 y 제곱 x 세제곱 2x 제곱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그 주목하는 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정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여기서 2번 문제는 한번 해보시고, 자, 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x, y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면 x랑 y를 모두 다 문자 취급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x, y에 대해서 각각 몇 차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는 3차, 여기는 2차죠. 여기는 x가 2개, y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5차입니다. 얘도 y 2개, x 3개니까 5차, x 4개니까 4차, 얘는 1차, 얘는 3차, 상수하니까 0차, 요거 1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하면 제일 높은 차수부터 써야 되는데 제일 높은 차수가 5차죠. 그치? 이 두 5차를 먼저 씁니다. 그 둘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y 세제곱, 마이너스 y제곱, x 세제곱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4창 씁니다. 플러스 2x 4제곱 쓰시고, 그 다음에 3창 씁니다. 3창 두 개죠 지금? 두 개. 이것도 역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플러스 y제곱 x 이렇게 하고, 2창 하나죠? 플러스 2y제곱. 그 다음에 1창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 거다? 얘를 이 식을 x, y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